반갑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6강으로 인사드리는 정미경입니다. 네, 앞에 1강부터 5강까지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서비스 전문가가 되는 길이 쉽지는 않죠. 네, 세상의 변화도 크고 또 내가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들도 좀 찾아봐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도 좀 사실 느껴봐야 되고 자 이제 마지막 5강, 6강 여러분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제를 뭘로 할까? 네, 마지막 지난번 5강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우리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행복을 주려니 자꾸 내가 소진이 돼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려니. 그러면 중요한 건 뭐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마지막 6강은 서비스 전문가가 되기 위해 수많은 고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6째 마당 서비스 전문가의 행복 레시피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해요. 요즘 먹방이 뜨죠? 네, 여러분도 재밌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만드는 요리사마다 어때요? 음식이 같나요? 다르죠. 왜 그럴까요? 각자 지향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음식 하나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는 게 행복의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의 행복을 나누는 서비스 전문가가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될지 우리만의 행복 레시피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명 기회가 왔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행복 요소들이 있는데요. 물론 아닌 게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중에 흔히 신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 그건 네 욕심이다. 이 중에 4가지를 골라라. 라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서 선택을 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혹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즘 내 몸이 안 좋으면 건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제가 이걸 많은 회사에 가서 강의하면서 질문해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이 임대로 나오는 건물 땡기시죠? 저도 땡깁니다. 아유 뭐 흔히 먹고 살 거 점점 힘들어지는데 꼬박꼬박 임대료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중에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4가지를 고른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가족분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가 많은 회사에 가서 이걸 워크숍식으로 해보면 놀랍게도 물론 다 원하는 거지만 고르는 게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것조차도 일명 뭐요? 고르는 게 달라요. 누구는 능력 있는 배우자, 누구는 우수한 지적 능력, 누구는 속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나는 친구가 있어야 행복해 라고 하네요. 네, 요즘 제가 요새 베이비붐 세대들께서 많은 기업에서 이제는 퇴직을 하고 나오셔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교육과정도 일부 좀 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제가 느낀 거 하나가 이 친구인데요. 나이 들어보니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나랑 평생 같이 이야기 나눠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그게 부인이어도 좋고 진짜 초등학교 친구든 고등학교 친구든 친구가 있다는 게 참 소중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돈 하고 살지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가치, 우리의 원하는 행복이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면 딱 하나 단어로 떠오릅니다. 그것도 한 단어입니다. 네, 맞추실 수 있겠죠? 뭘까요? 네, 어르신들 얘기하는 왼수 같은 머니죠. 네, 맞습니다. 실제 머니라는 건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놀러 갈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뭘 할래도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진짜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 네, 우리가 원하는 집, 우리가 원하는 배우자, 이쁜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뭐 부, 학벌 이건 실제로 연구자의 결과에 의하면 전체 행복 지수의 10%밖에 안 되는데요. 믿겨지지 않으시죠? 네, 물론 연구 결과에 배경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에서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는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어때요? 준비가 되려면 돈이 최소한의 마련이 되죠. 그래서 요새 뭐 다 우리가 고민하듯이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어느 일정 수준의 그래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에서 적어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다 행복이냐 그렇진 않고요. 또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나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좋은 배우자를 얻었다. 다 행복으로 가고 있나요? 오히려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돈 벌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요. 돈 벌어야 됩니다. 저도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사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행복하기 위한 내 스스로의 방법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면
돈이 오히려 가족 간에 뭐요? 불화를 만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떠나게 합니다. 제가 오늘 변호사님께 들었는데요. 예, 돈이 많은 집일수록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 문제로 거의 백발백중 네, 뭐 합니까? 네, 소송에 걸린다고 하네요. 이건 아니잖아요. 돈은 있어야죠.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는 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건데 그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행복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면 유전적 설정이래요. 이거 어떡하죠? 내가 이미 유전적으로 태어났는데. 네. 그런데 쌍둥이도 다른 거예요. 유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 시청을 하시는 여러분 중에 난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부모님께 빨리 문자 보내십시오. 아니면 전화를 하시거나 감사하다고. 네.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른 거죠. 그게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기본 배경을 부모님께 얻습니다. 그럼 이걸로 포기하냐? 그건 아니고요. 부모님께 받지도 못했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없어. 그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선택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의도적 행동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40%입니다. 자,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내가 지금 집이 없다고, 내가 지금 차가 없다고 불행해하면 그 불행이 행복을 가져오진 않는 거잖아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할 때 가능한 건데 바로 그 행복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목표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내가 없는 거, 안 가진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에 돌진해 보는 겁니다. 몰입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감사. 내가 부족한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육신이 있다는 거.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인 거잖아요. 등등. 그리고 누군가에게 제가 앞 시간에 얘기 드렸던 친절을 베푸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 그거 분명히 행복의 요소로 나오고요. 그리고 역시나 행복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건강이니까 네, 운동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네, 행복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유명한 학자의 이야기 네, 전해드립니다. 한 번쯤 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특히 제가 이 책에서 소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네, 작가의 또는 뭐 아마 출판사의 의도가 있긴 한데요. 굉장히 행복학회에서 중요한 컨셉을 여기 정리해놨어요. 제 제목이 뭐냐면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뭐 여러 가지 고민도 생기실 거고 또 생각의 틀이 다양해지셨을 텐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 행복하려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행복이 연습이 필요하다네요. 자, 무슨 말일까요?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주어져도 그 행복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돼 있는데 불행한 사람들은 행복이 다가와도 그걸 행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습이 돼 있다는 거죠. 뭘까요?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가 이렇게 진을 지나가다가 1,000원짜리가 우연히 눈에 띄었습니다. 자, 주웠습니다. 이거 행복한 일인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사람마다 똑같은 1,000원을 줍지만 누군가는 이야 오늘 뭐 운수 대통인데 내가 1,000원짜리를 주셨네? 굉장히 기뻐하신 분이 있고요. 1,000원짜리네? 뭐 그냥 뭐 이렇게 반응하신 분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행복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는 또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그래서 한 번쯤은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 조금 더 우리가 의도적인 행동으로 행복해지는 방법 좀 나눠드리고 갈까 합니다. 혹시 또 텔레비에서 많이 보신 분 아닌가요? 네,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이라 저도 한 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골든벨을 울려서 알려진 분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분은 꿈을 알려주는 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있는데 25살 때 젊은 나이에 암 선고를 받아서 흔히 스스로 느끼신 것 같아요. 뭐라고? 내가 이대로 죽을 수도 있구나. 근데 이대로 죽기는 억울한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이대로 그냥 지구여행을 마치시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써내려가네요. 뭐요? 하고 싶은 거. 근데 이분의 행복 리스트를 보면서 제가 감동받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 구경. 아니 뭐 서울 구경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구석구석 다니면 서울 구경이지. 저도 서울에서 꽤 오래 살았지만 못 가본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구석구석 내가 사는 이 지역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행복의 요소일 수 있고요. 장기 기증. 네, 저도 생각을 몇 번 곱씹다가 기증했습니다. 뭐 죽으면 흙으로 갈 이 육신이 누군가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면 그거는 가장 큰 마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권하는 게 악기 하나 마스터하기. 음악이라는 거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도구인데 내가 직접 음악을 뭐예요? 창조해낼 수 있는 게 악기를 다루는 방법이잖아요. 한 번쯤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자, 나만의 사진전 여기 거창한 무슨 사진전, 뭐 인사동 가서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온 삶들을 한 장 한 장 남기다 보면 그건 누군가에겐 귀한, 아주 귀하게 간직할 사진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버드대 가기 이런 거 안 하네요. 뭐 하죠? 하버드대 가서 밥 먹기. 특이하죠. 왜 하버드 가서 밥 먹을까요? 제가 본인에게 직접은 안 물어봤지만 하버드대 식당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네요. 꼭 중세 식당 같은 해리포터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저도 안 가봤지만 한 번쯤 그래 가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아이디어 얻은 게 이겁니다. 외제차 사기 이런 거 안 하네요. 네, 하나는 사보자고요. 그렇지 외제차를 못 샀다고 비굴하게 또 내지는 좌절하는 게 아니라 외제차를 빌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타고 싶은 외제차를 빌려 타보면 죽을 때까지 한 번씩 다 타보면 그래도 우리는 한 번씩 다 타봤다 이럴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친구의 가장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는 행복 레시피는 사람마다 다르답니다. 누구나 다 외제차를 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서울 구경의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만의? 나만의 행복 레시피.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그래서 제가 행복에 관련된 강의를 갈 때 많은 분들에게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라는 주제를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에게도 권해드립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여러분 뭐가 행복이세요? 어떤 분이 뭐라고 적었냐? 항정살, 체크살, 뭐 고기 부위를 다 적으셨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그랬더니 자기는 진짜 고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고기 부위를 다 적으신 분 다 다릅니다. 자, 내가 무엇이 행복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의 행복들을 이루어 가보시는 것 그게 바로 시작이 아닐까. 네, 혹시 잊고 있었던 추억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되새겨 보는 거. 네, 이번 주에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를 못 봤는데 주말에 조절해도 영화를 보는 것 그게 뭐예요?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이 행복인지를 찾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그맣게 이루어가는 거 그게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MBC에서 나왔던 어떤 내용에서 제가 발췌해온 건데요. 감사하게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한이 공부를 못한 겁니다. 네, 공부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가 증명되죠.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후회하는 것들을 갖게 됩니다. 남성분들은 이런 걸 후회하세요. 아내에게 못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내에게 잘해주시고요. 여성분들도 비슷합니다. 남편에게 바가지 긁은 거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전히 여자분들도 공부를 못한 거에 대한 한이 여전히 남아있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의 세대가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공부를 못한 게 후회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 게 후회가 되도록 하는 세대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말고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즐겨보는 프로그램 하나가 이 무한도전입니다. 대단하죠? 1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산업방송의 이 산업특강도 이 10년을 고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참 좋겠네요. 자, 그럴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겠죠. 네,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유재석과 나머지의 우리 멤버들께서 봅슬레이를 도전했던 사례입니다. 뭐 느낌으로도 보셨겠지만 그 빙하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큰 목숨까지 건 대단한 위험한 도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끝을 냈고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끝냈을 때 우리나라 국민 MC인 유재석이 진짜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 저게 삶의 목표이자 삶을 살아가는 방법론이 아닐까. 우리가 봅슬레이를 하자. 거창한 건 아니지만요. 네, 뭔가 즐거운 게 있다면, 내가 즐거움을 목표로 갖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보는 것, 그것들이 행복을 이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리스트를 짜셨다면, 그걸 또 나중에 10년 후에 5년 후에 후회하지 않게 도전하시고 용기를 내셔서 하나씩 내 거로 만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권해드리고 싶네요.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네요. 제가 수없이 많은 책에서 행복하기라는 책과 논문을 봤는데요. 거기서 정말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 행복을 가득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네, 뭘 갖고 있다? 감사할 줄 안다는 거죠. 네, 정말 저 다시 한번 여기 앞에 저를 위해 지금 몇 시간째 촬영해주고 계신 우리 기사님들 감사하죠. 자,
아까 보여드렸던 모든 자료들 제가 만든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런 사진 한 장, 네, 사실은 제가 못 만들죠. 누군가가 찍어서 보여주신 거죠.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비법이 아닐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내가 걸어 다니는 거, 네,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거, 누워 편히 자는 거. 병원에 계신 어떤 분에겐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감사한 일인 거죠. 네, 작은 것부터 우리 스스로가 감사를 느끼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하나 더, 여러분이 지금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계실 겁니다. 네,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 특히나 뭐 어쨌든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잃어버렸던, 그래서 일을 잠시 놓았던 분들의 흔한 이야기,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얘기하시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말 그대로 주부라면 설거지하는 이조차도 감사할 일임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의 행복지수를 좀 높여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수준에 단계가 있습니다. 더 나은 거? 그렇죠. 내가 더 좋은 집을 갖고 있으면 행복하죠. 뭔가 더 큰 걸 받았다면 행복하죠. 선물 하나 받아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큰 선물 받았다면 행복하죠. 근데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감사가 최고의 감사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가 못 가져서 후회하기보다 지금 갖고 있는 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더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고, 그리고 더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감사로 우리 스스로를 채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 행복 레시피에 권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여러분께 5강 때 앞에서 해피어 이야기 해드렸죠. 맞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그게 행복하다는 이야기 해드렸는데, 제가 가장 감동받은 광고 사례입니다. 태국에서 만든 광고인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안 보신 분을 위해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한 남자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데 우연히 위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러면 에이씨 이러고 해야 되는데, 그 떨어진 물을 쳐다보다가 그 밑에 거의 물을 못 줘서 말라있는 화분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그 떨어지는 물에 화분을 갖다 놓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요. 또 지나가다가 저기 뒤에 계신 분이 큰 리아카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가서 리아카를 밀어드립니다. 아마 여기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무거운 걸 들고 가시는 분들, 이렇게 밀어드리고 도와드리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흐뭇한 느낌?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하루를 또 보내고, 뭔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요. 저 멀리서 지나가던 유기견인지 강아지가 찾아와서 손을 탁 올리네요. 뭐 하라는 소리일까요? 나도 먹고 싶다는 소리겠죠. 그러자 흔쾌히 먹던 자기의 큰 점심 식사를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두 모녀가 안타깝게 허름한 모습으로 구걸을 하네요. 그리고 앞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학교가 가고 싶어요. 이렇게 써 있는 멘트가 나오는데, 지나가다가 지갑을 열어 돈은 별로 없지만 굳이 어쨌든 일부를 기부를 합니다. 이런 모습들로 어쨌든 장면이 이어지고요. 그러자 이 모습이 하루 지나고 결과가 이제 말라비틀어진 화분에서는 꽃이 그리고 잎이 쏟아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허름한 상태에서 엄마와 길거리에 앉아있던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는 장면으로 클로즈업이 됩니다. 물론 이건 작가가 구성을 한 거긴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렇게 서로에게 작은 도움을 주면서 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하려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5강에서 말씀드렸듯이 헬퍼사이가 돼서 누군가를 도와줘서 그 도움을 주는 행복으로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돼서 행복해지는 모습들 더 강조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행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혹시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화면을 그냥 따왔는데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시죠? 누굴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보시기에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이 도움을 주더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죠. 행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늘 즐거운 웃음을 나눈다는 거죠. 돈 들지 않고요. 힘들지 않는 일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늘 다가오고 앞으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올 거라는 거 생각이 들었죠. 1강에서 2강 보시면서 쇼크 받으실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어쨌든 스트레스가 다가와도 우리가 큰 웃음을 지어서 함께 웃음을 나누게 되면 우리가 다가왔던 스트레스도 진정이 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혈압도 그리고 혈액순환도 나아진다고 합니다. 이거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실천이 안 될까요?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의 유명한 화가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멋지신 분인 것 같아요. 이순구 화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웃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잃은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한국이 불행에 쌓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을 그리시고,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직접 본인 스스로가 돈을 내지 않고도 이 사진을 다운받아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들을 많이 보라는 게 이 화가님이 우리에게 무료로 나눠주시는 이 그림들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온 가족들이 이렇게 늘 웃음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모습으로 행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지금부터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환한 웃음으로 웃음을 나눠보시는 게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게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행복을, 가족이, 친구가, 동료가 또는 회사가 나를 행복해주길 기다리는 거 늦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나만의 행복 레시피를 찾는 게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많은 강의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앞에서도 강조드렸지만 내가 뭘 들어야 행복인지 몰라요. 세상에 수많은 음악들을 요새는 4, 5천 원이면 핸드폰으로 다운받아 들을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음악 중에 어떤 음악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세상에 수많은 예술작품들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세상에 수많은 음식들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 답은 나 안에 있다 이런 흔한 철학적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내가 행복한 건 내 안에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스파게티를 먹고 행복하다고 해서 내가 스파게티를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 그게 나만의 행복 레시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통해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이 행복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남이 하는 행복으로 쫓아갑니다. 그게 행복일까요? 그래요. 물론 때로는 쫓아가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나만의 행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전문가로서 이 어려운 시대에 끊임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서 더 나은 발전을 기하는 최고의 프로가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야 한 발 한 발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나에게 행복의 에너지가 가득할 수 있게끔 내가 무엇이 행복인지를 찾아보시고 실천해 보시고, 그 가득한 행복으로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또는 친구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고객에게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행복을 나누시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서비스 산업의 가장 큰 뿌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객을 자꾸 접하다 보면 더 나은 아이디어와 고객들의 요구사항들이 나오겠죠. 그게 새로운 서비스 디자인으로 새로운 가치로 개발돼서 더 나은 맛있는 음식이, 더 나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아이디어로 찾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의 주역이 되시고 전문가가 되셔서 여러분의 멋진 미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6강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고, 오늘 모든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